이렇게 해석력이 나오고 이렇게 끝이 뻗어주면서 이런 정숙성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오늘 아침에 30분 만에 튜닝을 끝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 튜닝 얘기를 한번 쭉 해봤고요. 자, 이제 숙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단다고스티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모멘텀 할 때 쭉 얘기를 했어요. 세계 3대 앰프 설계자 중에 한 명으로 본다. 마크 레빈슨, 단다고스티노, 그 다음에 마뉴엘 후버, FM 어쿠스틱이요. 그래서 단다고스티노는 회로 전문가고, 마크 레빈슨은 회로를 전혀 모르는 음악가고, 마뉴엘 후버는 음악도 알고 전자회로도 알고 뭐 그런 거 해갖고 1979년에 이제 크렐을 설립을 해서 80년도에 그 유명한 KSA100으로 등장을 했다가 크렐이란 브랜드를 와이프한테 뺏기는 거죠. 근데 그 크렐 여사장님이 타계를 하셨다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혼을 하면서 회사를 와이프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크렐이란 브랜드를 뺏기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단다고스티노를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파워앰프를 너무 크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기가 싫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작은 파워를 만들었어 해서 모멘텀 요만한 거를 내놓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출력 파워앰프를 냈어요. 리렌틸리스, 그러면 뭐 끊임없는 집요한 그런 뜻이잖아요. 리렌틸리스 800이요. 파워앰프부터 가죠. 전원부, 입력, 드라이버, 출력단 등 리렌틸리스 회로의 모든 주요 섹션을 강화를 했답니다. 일단은 출력이 800이잖아요. 8옴에 800입니다. 그렇겠죠? 4옴에 1600와트, 2옴에 3200와트. 그럼 지난번에 있던 EMM MTRX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2배씩 출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원부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전원부 얘기가 나옵니다. 전원부를 다 금속으로 실드를 했대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너이즈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 트랜스포머의 자기장으로부터 이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금속으로 실드를 해버리는, 그래서 특수 폴더가 각 캐퍼시터를 기계적으로 접지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배제하고 4kW에 달하는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40만 마이크로패러드 용량의 전원부, 84개의 출력 디바이스,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단다고스티노를 해서 돈을 좀 버니까 다시 또 이제 예전에 크렐이 이제 MRA, 마스터 레퍼런스 앰플리파이어, 그거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대출력 파워 냈다가, 그래서 뭐 이 파워앰프 내부 설계도 뭐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밀한 입력 장치를 갖고 풀 컴플리멘터리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스피커에 관계없이 앰프의 성능이 변동하지 않도록 그 이전 디바이스에 비해 300% 증가된 전류를 제공하고 막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오픈 루프 리니어리티로 인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풀 밸런스 회로의 부품 선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앰프의 필요하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과도하게 걸면 소리가 되게 답답해지고 이렇게 부풀어 버린단 말이에요. 노이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데,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제 뭐냐면 부품의 편차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오디오 증폭 장치로 쓸 수 없는 트랜지스터를 갖고 앰프를 만들 수 있게 한 회로가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그 네거티브 피드백 출력을 다시 입력단에 넣으면서 음질의 순도로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회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을 낮게 걸 수 있는 방법은 풀밸런스 회로면 가능하니까요. 그죠? 풀밸런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신호가 가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근데 말씀드렸듯이 풀밸런스를 하려면
채널당 2개씩 4개의 부품이 똑같아야 되는, 부품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품의 선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급 파워앰프는 사실은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품의 선별도 뭐 계측기 갖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부품의 선별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 단다고스트 나오면 저 구리로 만든 히트싱크가 또 특징이죠. 근데 이제 모멘텀은 다 사이드에 구리를 돌렸는데 리넨틀리스는 구리하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드라이버 트랜지스터 수가 2배로 증가해서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했고, 글로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존하지 않아 앰프 전체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레일이 이제 전원 공급 기술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보차저, 얘네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슈퍼레일 회로를 통해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개선했고, 스피커 그립 강화를 했고,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 설명도 되게 많은데, 앰프 제작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만들기 쉬운 게 파워앰프고, 그래서 광석 라디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프리앰프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포노앰프인데, 사실 프리앰프, 포노앰프 좋은 게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게 이렇게 대출력 파워앰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그러면 보면 대출력 파워가 나오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다, 이 정도 대출력 파워를 이렇게 안정성 있게 구동할 수 있게 한다,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스펙 중에서 20Hz에서 20000Hz 플러스 마이너스 0.1dB, 외율이 재밌어요. 800W에서 0.1%, THD가 높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THD 수치만 갖고 이 앰프의 음질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THD가 0.1%라는 얘기는 풀 밸런스 회로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최소로 걸어서 음의 순도를 올린 0.1%니까, 만약에 이 0.1%가 일반 뭐 저가형 앰프에서 0.1%가 나왔다? 아까 메탈리카 음악 그렇게 절대로 못 씁니다. 개 아파서. 전혀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이 있으신 분은 고려를 해야겠는데, 뭐 한 덩어리에 145kg랍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립감, 이런 압도적인 음량이 나오죠. 이번에는요, 그러면 또 음악을 조금, 글쎄, 파루카스 페페로메로 이거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시스템에서는 듣고 싶은 곡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주 저희가 저 피해가 지금 저희 이벤트 하고 있는 701인가? 그 스피커를 하면서 네 글자를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뭘 더 바래? 근데 이 음악도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쳤나 봐. 진짜 오디오가 미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윌슨 오디오 제작자가 미친 것 같고, 단다고스티노가 미친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렇게 튜닝하면 제가 미친 것 같고, 와, 까불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요. 제가 중요하게 본다는 트랜지언트 능력. 이게 탭댄스하고 기타잖아요. 딱 앉아서 듣는데 기타리스트가 앉아서 연주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뒤쪽 주변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는데 저 탭댄스 구두로 한 방 맞으면 그냥 그야말로 묵사발이 나겠구나 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요. 저는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야, 이 프리앰프 대단하네. 아까 이제 직결하고 프리앰프 쓰는 거하고 장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직결하는 게 해상력은 더 좋습니다. 더 투명하고 맑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리에 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그리고 음상이 고정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대신 이제 이 풀이라는 버퍼가 들어가면은 일단 파워앰프하고 임피던스 매칭도 좋아지는 거고, 그 소리의 안정감, 밀도, 말씀드린 포커싱, 이미징, 이거는 프리앰프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프리앰프가 갖고 있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앰프가 없는 해상력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해상력 좋은 프리는 없어요. 해상력 덜 깎아먹는 프리가 있는데, 제가 들어본 프리앰프 중에서 해상력을 가장 덜 깎아먹는 프리앰프를 드디어 만났다. 진짜 얼핏 들으면 직결보다 해상력이 더 올라간 느낌? 그럴 순 없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 말씀드린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해 본다는 토널 밸런스라든가 음의 밸런스가 딱 맞으니까.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 아까 그 리버티 음악에서 그 정숙성, 그리고 이 음악에서도 순간순간 딱 무음부에서 느껴지는 적막감. 그러니까 우리가 정숙성이나 적막감, 뭐 다크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경험을 느낄 때는요, 그 음악이 나올 때 또 적막감이 느껴지고 음과 음 사이가 갑자기 진짜 정전이 된 것처럼 확 꺼진다는 느낌. 그 트랜지언트 되게 복합적인 부분인데 이 프리앰프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 솔직히 새 거예요. 번인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겁나서 파워앰프는 꺼놓고 이 프리앰프만 번인을 계속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요, 시장에 지금 하이엔드 프리앰프 좋은 거 꼽아봐요, 5개 안 돼요. 근데 왜냐면 프리앰프가 말씀드렸듯이 소스하고 파워 사이에 연결이 된다 보니까 뭐 질감이 좋아졌는데 뭐 해상력이 좀 꺾인다든가, 결국에 이제 프리앰프가 해야 될 건 사운드 스테이지, 소스가 해야 될 건 해상력, 그리고 파워앰프가 해야 될 건 구동력,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징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프리앰프는. 근데 이미징을 만들 때 해상력은 조금 깎일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인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곡을 들었어요. 오 홀리 나잇 들었고, 그 다음에 리버티 들었고, 그 다음에 엔터 샌드맨 헤비메탈 들었고, 지금 이 파르쿼스까지 들었을 때 각각의 장르에서 느껴지는, 특히 메탈리카에서 그 베일 듯한 고음이요, 그런 어떤 드럼의 임팩트요, 그런 거는 프리앰프가 그 안을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채우면서 해상력이 조금 아쉽지만 그냥 채워진 걸로 만족해, 이건데 아니라는 거죠. 마치 진짜 고음역대의 정보량이 더 나오는 것 같은 엄청난 해상력 디테일, 세 덩어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 게 전원부고 위아래가 레프트 라이트 컨트롤부인데, 뭐 기술적인 설명은 있지만 존재감이 있어 보이긴 하죠. 재밌는 건 이거는
이렇게 3단 4개 나눠 못 넣습니다. 이 다리가 다 연결된 거예요. 소켓으로 직접 꼽히는 거고. 있어 보이려고 3단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프리앰프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상력이 나오고 이렇게 끝이 뻗어주면서 이런 정숙성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얘네들 설명도 프리앰프는 노이즈와 왜곡으로 인해 음악 신호가 손상되기 쉬운 재생 단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프리앰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전원부하고 컨트롤부 섹션을 세 개로 나눴고, 전원부요. 오디오 채널 사이에 배치해서 파워앰프 수준의 전원 공급 능력을 갖는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프리앰프가 스피커를 구동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프리앰프가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운데 저렇게 준 거는 이제 채널 간 그 방사 이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고, AC 전원의 RF 노이즈와 DC 성분을 필터링을 한다. 얘네들도 또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원 파형을 보상을 하고, 스테이지 전원엔 2개의 150V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써서 거의 파워앰프 수준의 전원부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V의 전압 입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스크리트 디퍼런셜 FET 입력 스테이지 뭐 이런 걸 했고, 인상적인 건 입력 임피던스가 1메가옴입니다. 100만 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저 입력단에 어떤 소스길 걸어도 노 프로블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음악으로 굉장히 큰 음량으로 막 계속 음악을 듣고 있는 걸 당연하게 보지만, 사실 앰프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힘든 설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바이어스 유지 회로로 오랜 시간 청취해도 문제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쓰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풀 밸런스 회로고,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는 접지면을 포함해서 서로 절연을 시켜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얘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고맙게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의 순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이제 볼륨 컨트롤부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그래서 밀리터리 글레이드 고선형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정밀 디스크리트 저항을 이용해서 어떤 부드러운 응답과 제어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죠. 이게 원래 리모컨이 있거든요. 블루투스 5.0으로 되는 리모컨이 있는데 저희한테 리모컨이 안 했어요. 이거 되게 멋있거든요. 리모컨이 없어서. 그리고 위아래를 나눠서 2대의 프리앰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뒤쪽 옵션 모듈로 DAC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성과 능력. 근데 진짜 아까 그 파루카스에서 약간 충격적이라 할 정도의 디테일, 그죠? 트랜지언트 능력, 음의 시작과 끝, 순간적인 그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얼마나 빠르게 시작과 끝을 내주느냐가 트랜지언트 능력인데, 그 빠른 순간에 어떠한 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시, 그걸 다 표현하는 능력은 이 음악이 이렇게 날것의 느낌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 처음 느껴보는. 그거는 진짜 프리앰프 능력이에요. 파워앰프는 뭐겠어요? 프리앰프가 준 신호 증폭하겠죠. 스피커는 뭐겠어요? 파워앰프가 준 신호 떨어주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소스가 주는 거 프리앰프가 그냥 라인 컨트롤 해주고 파워앰프 주고, 그러니까 앞단에서 있는 거는 뒷단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리앰프가 엄청난 해상력과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프리앰프 본연의 굉장히 견고한 사운드 스테이지와 이미징을 만들어내는 정말 거함급의 프리앰프가 2024년도에 등장을 했다. 얘기해도 되겠네요. 1부 마지막 곡 들어갈게요. 이것도 신청곡인데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기왕 듣는 거 시리우스랑 같이 2곡 연속해서 들어보면서 1부 마지막 곡 들을게요.
dealing with fools. I can cheat you blind, and I don't need to see anymore to know that I can read your mind. Looking at you, I can read. 감사합니다. 이 곡은 뭐 특별하지 않았어요. 와, 인수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별로라는 거야? 아니죠. 이 시스템의 뉴트럴함을 이 곡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얘가 아무것도 더하고 빼는 게 없구나. 그냥 편안하게 나왔어요. 그냥 평소에 듣던 그대로. 뭐 고역이 더 예뻐졌다든가, 중역이 더 뭐 이렇게 했다든가, 저역이 막 바닥에 깔린다든가. 없는 저역은 깔리면 안 되겠죠. 있는 저역만 깔려야겠죠. 그런 걸로 그냥 무난하게 아무 얘가 시스템에 색을 입히지 않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2부 때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